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이미 중국에게 패배했다 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담고 있는 정보들 역시 어느 정도 자극적이긴 한데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인 양자 컴퓨터와 AI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목은 중국의 무서운 양자 컴퓨팅 기술 추격입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중국 언론에서 발표된 뉴스인데 중국에서 중국 소식을 전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만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중국 물리학자들이 서구 경쟁자들을 앞지르는 성능의 두 개의 양자 컴퓨터를 이제 출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전도 방식, 이제 극저온에서 냉장고 같은 실린더 안에서 이제 격리되어서 돌리는 양자 컴퓨터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빠른 이제 빛을 사용하는 광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광자 양자 컴퓨터인 지우장 2는 최고 성능의 기존 슈퍼컴퓨터에 30조년이 걸릴 만한 작업을 1밀리초 만에 계산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뉴스는 이제 연구팀과 중국의 가장 큰 메이저 언론이죠. CCTV와의 26일 화요일 인터뷰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그냥 중국 언론에서 발표만 된 게 아니고 Physical Review Letters와 Science Bulletin이라는 곳에 기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Physical Review Letters라는 곳은 이제 미국 물리학회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물리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학술지로 평가가 되는데, 여기에 실렸다는 거는 이제 마냥 우리가 중국이 또 뻥카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언스 블레틴은 이제 중국 과학 아카데미와 중국 국립 자연과학재단이 공동 후원하는 다학제 과학 저널로, 이거는 중국 매체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선임 연구원인 판 지안웨이라는 사람이 주총지 2는 66큐비트 프로그래밍 가능한 초전도 양자 컴퓨터인데 5세기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고, 현재 존재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000만 배 이상 빠르며 구글이 2년 전에 출시했던 55큐비트의 시카모 양자 컴퓨터보다도 빠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지 2는 3달 전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되었고 시카모어보다 100만 배 이상 복잡한 작업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양자 컴퓨터의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제 그 인터뷰하셨던 그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개됐던 광자 컴퓨터는 지우장 2탄으로 응용 분야가 조금 더 좁지만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00에 23개의 0이 뒤에 더 붙은 만큼이나 빠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도 이걸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립적으로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를 제시를 해서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산을 짧은 시간 동안 보호된 환경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를 빠른 시일 내에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에러율도 아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음 목표는 양자 에러 수정, 에러 커렉션을 4년에서 5년 안에 달성해서 이제 에러가 없는, 거의 없는,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Physical Review Letters에는 무슨 얘기가 담겼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 물리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캐나다 캘거리 대학 양자과학기술연구소 교수인 베리 C. 샌더스라는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의 이번 양자 컴퓨터들은 양자우위 달성에 대한 토론을 끝냈다. 그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통 컴퓨터, 슈퍼컴퓨터, 최고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주장인데, 그것을 이미 달성했다라고 이제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최근 중국 정보 전략의 조정으로 컴퓨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증가를 했고, 지난달 허페이에서는 중국 최초 양자 컴퓨팅 기술 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이제 건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이 무서운 게, 국가가 하자 그러면 거기에다 엄청난 인력과 자원,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집중 산업 육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 군은 양자 기술을 초보안, 울트라 시큐리티 통신회선에 사용하고 있으며,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그리고 핵 잠수함용 항법 장치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 섹터에서는 아직 응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또는 양자 통신이 수익을 발생하기에는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수년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되게 좋은 평가를 내려줬어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은 어떨까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미 AI 싸움에서 중국에게 뒤처졌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온 뉴스인데요. Financial Times 해가지고 이제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인데 런던 본사에서 매일 출판하는데 영국,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에서 현지 영문판이 있어서 큰 영향력이 있는 공신력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 난 기사인데요. 펜타곤, 미 국방부의 수석 소프트웨어 책임자인 이 사람이 니콜라스 체일란이라는 사람인데 미군의 기술 변화 속도가 느리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와 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본인의 자녀들이 미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5년, 20년 안에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기회조차 없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게 패배했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정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패배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고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중국은 1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미 AI와 사이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되게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일란은 37세로 펜타곤에서 3년간 사이버 보안 강화에 힘썼으며 미 공군에서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로 근무했는데 중국이 AI, 머신러닝, 사이버 역량 등으로 글로벌 지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즉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이쪽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가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들은 F-35기와 같이 고예산 전투기들보다 훨씬 미국 미래에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중국이 언론부터 이 미디어부터 지정학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세계의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일부 미국 정부의 미국의 사이버 보안은 겨우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이 어디 있냐 했더니 구글과 미국 국방부가 협업하기를 주저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그리고 AI 윤리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논쟁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이에 반해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하자고 하면 이럴 수밖에 없고 윤리에 대한 논의는 일치 없고 엄청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란은 앞으로 국회에서 미국의 우위에 이런 수프리머시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급 관료들과 함께 기밀 브리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의 3배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지만 이제 미국의 조달 비용이 쓸데없이 높고 잘못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방부에 필요한 변화를 관료주의와 과잉 규제가 막고 있다라고 이제 국방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올해 초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AI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 중장이자 국방부 합동 인공지능센터 소장인 마이클 그로엔 역시 군에 AI를 도입하려면 군대 내에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군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역시 올해 7월에 군이 AI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차후 5년간 AI 도입을 위해 1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최일란이라는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미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고위급 관료들도 이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나왔던 중국의 양자 컴퓨터 발전 속도가 단순히 뻥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에 말씀드린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안전, 보안 또는 윤리는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딜레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이만큼 센데 미국은 약국이다. 그래서 미 공군 장관은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사임을 했던 최일란에 대해서 나쁘게 대한 게 아니고요. 국방부가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고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일란은
지난 9월에 다소 거친 서한을 통해 사임을 발표했는데 처음에 경험이 부족한 군 관계자들이 자꾸 이런 중요한 보안 담당자로 임명이 되었으며 국방부를 후발주자이자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했었던 그 미국 국방부 차관인데 베이징에서 근무를 했었나 봐요. 은퇴한 미 예비역 공군 준장인 로버트 스펠딩은 최일란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본인 역시도 근무하면서 스텔스 폭격기 등을 운용하는 등의 구식 시스템에 좌절을 했고 자신만의 암호 방어 기술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기술 실정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실제로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 정도는 좀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일란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프랑스인이었고 2015년에 미국에 귀화를 했는데 국토안보부에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사이버 보안 조치를 이제 리드해서 팀을 이끌었고 국방부에 이런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나 봐요. 제안을. 근데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그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고 그를 양극화시킨다라고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15살에 첫 기술 사업을 시작했고 국방부에서 혁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를 3년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클라우드 운영, 랩탑 고치는 너무 베이직한 업무만 하다 보니까 자신도 부실함을 느꼈고 회의감을 느꼈고 이 실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기사에서 나왔던 중국의 엄청나게 진보된 QC,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 출시 발표를 완전히 거짓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이거 이제 이 기사를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중국이 과장은 했을 수 있었어도 이제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 또는 비슷한 수준에 있다 정도까지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증거로 피지컬 리뷰 레터는 이제 미국의 물리학회가 발간하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라는 점, 여기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리고 니콜라스 체일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이 당면한 중국의 사이버 기술 위협 그리고 미 국방성의 부족함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점을 미뤄보아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군에서 문화가 바뀌고 이런 기조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술적 위기를 실제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AI, 머신러닝,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분야 등등 이런 미래를 주도할 기술들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의 인프라 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있었고요. 또 궁극적으로 이 미중 기술 전쟁은 아이온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에도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온큐도 이제 제가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하는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정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영업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점을 미뤄보아서 이제 정부와 아이온큐 간에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이온큐한테도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이미 중국에게 기술적으로 패배했는가에 대한 두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중국이 진짜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읽었던 뉴스 기사에서도 중국이 이미 다른 분야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AI 쪽에서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시진핑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협동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잘 대처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양자 컴퓨터 분야, AI 분야가 잘 발전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